아니니까 참조를 하시는데 그래도 큰 틀에서 요걸 좀 넣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바로 지금 우리 그 학계에서 모근에 대해서 연구하는 어떤 종류, 어떤 것이 있는가 한번 쭉 해서 목록도 만들어 놨었지만 그것 좀 말씀드리고, 세 번째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 두 가지. 네 번째가 이럴 때 아니면 못할 거다라는 얘기를 아까 툭 건드렸지만, 후대 조선 시대에 우리 할아버지, 모근 할아버지에 대해서 평을 했거나, 평이 좋은 평도 있고 나쁜 평도 있어요. 근데 그 기록을 조선시대 전시계를 한번 찾아서 거기다 나열을 했는데, 그거를 지금 자료집에 거의 원문을 다 실어놨어요. 이게 줄인 게 아니에요. 여기선 줄여서 얘기하겠지만 뒤에 양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툭 건드렸지만, 문묘에 이런 분을 문묘에 제왕 왜 냈느냐라는 한말 유학들이 굉장한 상소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도 원문을 다 실어놨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여기서 보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아까 이게 지금 현재 모든 분들을 제향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게 있는가라는 거를 목록을 전부 찾아서 했는데, 이것도 100%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서원 연구자니까 거의 다 찾았다고 생각하는데 꼭 맞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와서 새로 생긴 데도 있고, 북한에 있는데 지금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게 있고, 그거를 이럴 때 아니면 못 보니까 하고, 마지막에 영상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영상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 영상 연구하면 다시 한번 언제 우리 학회수부터 종에서 그렇고 영정을 좀 전부 조사해서 책자로 만든다고 그러니까 여기 연구회보다는 우리 배종회에서 그런 걸 한번 같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이걸 다 지금 보려고 하는 게 그냥 눈으로만 보세요. 그 저기 연표, 모근 연표를 만든 이게 한 장이 아니에요. 굉장히 많아요. 근데 지금 이걸 다 보려고 하는 거죠. 그냥 보시면서 이 정도는 보이죠? 네. 책에 있는 건 어려워도. 근데 지금 이제 이 부분은 태어난 곳, 우리가 영덕을 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2살, 1년 뒤에 한산으로 가는 거야. 그리고 한산에서 어렸을 때 얘기했어요. 숭정산에 가서 독서했다 뭐 때로. 그리고 이제 강화도 교동 가고 여기서 과거 급제하는 게 나오고, 여기 빨간 글씨는 원나라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우리 가정 할아버지가 먼저 가 있었지만 그 인연으로 돼서 이제 원나라 가서 했던, 이게 굉장히 자세한 거죠. 이걸 뭐 다 설명은 안 할 테니까 뭐 들으신 게 많을 거예요. 거기 들어가서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성균관에 다니기도 하고, 거기서 과거 급제도 하기도 하고, 거기서 똑똑하다고 해가지고 학자들이랑 교류하다가 벼슬도 내려주기도 하고, 그러다 아버지 돌아가서 돌아오기도 하고 또 다시 가기도 하고, 그 뒤에 이 고려의 왕들이 모분을 사신같이 보내가지고 중국과 교류하기도 하고. 우리 이건 농담이고 이제 교수고 선생이니까 잘난 척하는 거예요. 모근 할아버지는 친명파예요, 친원파예요? 친명? 다르잖아요. 선생님만 친명파라고 해서 다 뒤에는 친원파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친원파라고만 하면 모근 할아버지가 조금 팽당한 느낌이 들어. 근데 실제로 초창기에는 완전히 친원파. 원나라도 파고받았지, 개설받아가지고 했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왜 친원파냐 친명파냐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종교에서 사상 쪽에서 어른으로 있으면서 그 흐름을 따라서 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원나라에 가서 여기 전시 과거 국제한 얘기라든가 벼슬 받는 얘기 이런 게 쭉 있고. 그리고 이제 돌아와가지고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이렇게 벼슬을 많이 받아요. 여기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귀국해가지고 상소를 올려서 우리나라 이런 걸 고쳐주십시오 하는 상소문을 이 젊은 나이에 올리죠. 그리고서 벼슬을 그냥 다 썼으니까 좀 그렇긴 한데, 대개 우리가 벼슬을 쓸 때 요새 같으면 뭐라고 하나요? 장관했어, 교장했어, 학장했어, 뭐 면장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전통시대의 벼슬은 이렇게 길어요. 앞에 직급이 들어가요. 그래서 무슨 정상품이다, 정오품이다, 통종 내부가 들어간다. 그리고 부서가 있고 부서에 직급이 들어가고 그다음 이름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그런 거로 하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명칭이 이렇게 많아. 이때 이런 요 얘기 같은 거 제가 강조하려고 따로 만들었는데 그랬는데 이거 보세요.
왕명으로 서경과 홍범, 홍범이라는 게 그 이제 법촉인데 홍범 그걸 만들어서 강의를 하는 거 있고 홍건적의 개경이 있어. 개성이 함락되자 왕을 모시고 복주로 피난 갔다라든가 이런 얘기. 하여튼 이런 것들이 많은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여기 보면 이거 자세히 안 할게요. 그냥 너무 아버지 가정 아버지의 문집을 밝혔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 제자들을 이제 많이 키워내기도 하지만 그 제자들이 여기 윤소정 이런 사람들이 과거 급제하는데 그 시험 평가하게 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선생으로서 이때 몽골 할아버지가 굉장히 그 지위가 높은 그런 모습. 교수님 저기 네. 복주로 하셨다 했잖아요. 1360. 복주에 복주라고 하니까 몰라. 근데 그게 안동 얘기입니다. 안동. 안동. 네. 맞아요. 그 사실은 안동 그러니까 이건 뭐 많은 얘기가 있으니까 사실은 목은 얘기하면 뒤에 좀 나오지만 제가 청주거든요. 청주에 목은 얘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청주에 가면 그 압각서라는 나무도 있고 거기서 홍수가 나가지고 뭐 한 얘기도 있고 그리고 지금도 청주 사람한테 마음에 안 드는 게 그 청주에서 세계 유산으로 지정돼가지고 자랑하는 게 뭐예요? 직지라는 불경이잖아요. 거기에 글을 모근이 썼거든요. 근데 모근 얘기는 하나도 안 해요. 그냥 직지가 선주에서 했다고 그러고. 이게 제가 청주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직지 그 고인세 박물관 가서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 지금 모근 선생이 여기 와서 고향이 여기라고 말이 되는데 고향도 아니신 분이 이거 다 써주고 말이에요. 그랬는데 말이 없는 줄 알았는데 이런 것들 다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 보세요. 여기 신도는 다 하시잖아요. 이때 왕과 함께 신돈이 개최한 문수에 참석을 한다. 그리고 마음에 안 들으니까 신돈을 탄핵하다. 할아버지가 당하시더라고요. 결국. 그리고 이 탄핵한 그 당시에 장본인이 이제 이 정추와 이존호인데 이 사람들을 신돈이 파직을 시키고 막 하려고 그러니까 그걸 방어해 준 게 뭐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존호 집안에서는 여기 넘어갔나? 이존호 집안에서는 이제 얘기할 때 목은 할아버지 때문에 그때 어떻게 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파란 글씨만 또 보면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중앙정계에서 목은 할아버지가 많은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벼슬도 사실 나이도 그렇지만 벼슬도 목은 할아버지는 학자라고만 생각하는데 그렇지를 않고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 파란색이 1367년에 이 끝에까지가 다 그런 겁니다. 하나하나 다 저기 할 수 없고 예를 들면 우리 이제 유학자로서 많은 얘기를 하니까 이런 동지공고라는 게 사실 고시관이거든요. 그래서 학자들을 다 뽑아 제자들 그렇고 그리고 이때 뽑은 사람들이 목원을 굉장히 추앙하고 선생으로 모시고 다 하는데 이런 걸 한다든가 문묘에서 석전제를 불교 시대잖아요. 문묘 석전제를 우리 목원 할아버지 그러니까 이때 왕들도 계산을 하는 거예요. 계산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학생들한테 하던 얘기 그대로 해서 미안한데 야 불교 중심으로 갈 거냐 유교를 내가지고 정치가 제대로 되게 그래서 선비들이 말하는 목원 같은 선비들이 다른 권을 할 수 있게 할 거냐 막 이런 생각을 하면 이제 이게 향교 성균관을 만든다든지 그다음에 과거를 빨리 실시해서 과거 급제를 많이 만들다든지 석전제를 제약한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유교 문화가 깔리게 하는 거예요. 그 역할을 목원이 많이 했었죠. 그리고 이런 것도 참 특이한 것 같아요. 이제 원나라가 망하고 명나라가 됐는데 명나라의 공사라고 그래서 우리 조선에서의 고려에서의 약간 먹물기가 있고 똑똑한 선비들을 뽑아가지고 보내는 그런 일도 다 많았어요. 그 뒤에 뭐 이건 다 그 저기 뽑은 것들이니까 하여튼 요거는 다 자세히는 못합니다. 요거 하나만 얘기할게요. 1375년에 나홍왕사 사리탑 비문을 줬어요. 이거 어디 있는 겁니까? 나홍선사 실력사 여주 실력사 있죠. 거기서 돌아가시기도 했지만 거기에 이걸 세워놓은 근데 이거 갖고 또 시비하는 놈들이 많더라. 이거 쓴 거 보니까 뭐고는 불교고 막 이렇게 하는 근데 아버지 때문에 한 거거든요. 이게 요 얘기가
그래서 그때 대장경도 그때 만. 그리고 천도논의를 할 때, 속을 옮기는 얘기를 할 때 참여를 해서 말을 많이 해.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 요런 거는 처음 보실 거래요. 보셨어요 이거? 1380년 태조 이성계가 그때는 군인이잖아요. 황산 내척을 했어. 그러는데 그거 잘했다고 청송원은 시를 지어줍니다. 이 얘기 들어봤어요? 들었습니다. 눈빛 보니까. 우리 집이 지금 진포대전에서 해주였던 황산에서 이성계 네? 그거에 대해서 찬양부터 쓴 거라고. 지금 홍산 그 홍산 남원에가도 저 비석이 남원이고 여기는 참 수영장으로. 근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다 그 얘기를 내가 하는 이유는 아느냐 모르느냐 물어봤지만 태조한테 저렇게 잘해줬나? 근데 태조가 굉장히 고마워했거든 저 박구는. 그때만 해도 왕이 아니잖아요. 그때만 해도 오히려 선생님이야. 우리 모금이. 근데 다 시를 지어니까 그러다가 뒤에 가서 이제 하면 비석이 확실히 네. 지금도 존재하고. 요 얘기는 좀 나서 여러분 뭐 다음에 혹시 이제 가면 그런 생각 해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한산군, 한산부원 이렇게 이제 정말로 이런 분호를 다 받고 요거 한번 봐세요. 정몽주의 집에서 기로연을 할 때 우왕이 참석을 합니다. 거기서 같이 하면서 시를 읊고 그래서 그때만 해도 그 상비랄까 먹물기가 있는 그 대신으로서 이런 역할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부분을 하고 있다는 거 아시죠? 이건 명나라 태종한테 보내는 이게 국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려에서 명나라로 보낸 국서를 우리 이제 글잘 쓰는 우리 모군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게 이제 송이니까 축시를. 그리고 이제 서서히 이제 요 빨간 글씨 있는 데가 이제 기분 나쁜 건데 계속 사직당하고 막 근처가고 그러십니다. 이게 바로 조선왕조 건국고 직전이잖아요. 3, 4년 전. 이 빨간 글씨가 그겁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하시죠. 이 연하정사라는 건 연초에 명나라에 딱 보내는 사신 대표입니다. 이런 걸로 가지고 다 이렇게 그러셨는데 이제 귀국한 게 4월인데 문화시중 사임했고 이성계 일파의 탄압을 받아서 아들 종합과 함께 파직을 당한다. 장단 별장으로 퇴근합니다. 이게 바로 시작입니다. 89년. 그리고 나서 90년에는 함창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청주 감옥으로 오게 돼서 아까 얘기했던 악덕수라든가 근데 여기 갔는데 청주에 홍수가 났어. 그래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있다는 그런 게 서로가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때 홍수가 나서 이제 풀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는 그 다음에 함창에 이송을 했다가 청주 감옥으로 가서 거기서 다시 함창으로 이송했다가 사면을 받았는데 그 이듬해 다시 유배를 받아요. 그리고 창왕을 옹립했다. 창왕 옹립에서 찬성표 내지는 앞장을 쓴 게 모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우왕 창왕을 할 때 학교에서 배웠을 때 젊은 분들은 아마 기억이 날 텐데 어른들은 그런 기억이 없나요? 창왕이라고 해요, 우왕이라고. 우리 때는 신우라고 했어요. 신돈의 아들이라고.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런데 그쪽 편을 든다고 팽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정몽주의 변호로 석방은 돼요. 그러다가 다시 사원부 사관원이 바로 이게 전부 부서가 중요한 게 이게 다 태조 이성계 관련 사람들이거든요. 여기에서 탄핵을 해가지고 판주로 유배되고 여홍으로 갔다가 태조 이성계가 지금 즉위하고 이성계가 빠른 장흥으로 유배됐다가 그해 8월에 인제공 제가 인제공이잖아요. 저희 인제공 할아버지가 이 무천역에서 교사를 당합니다. 이 정도전이가 보낸 필수예요. 그리고 이제 그때 혼자 이제 모구는 살아남았으니까 그러면서 시한분하기고 다시 한주로 돌아오고 93년에 사면은 돼요. 그런데 그 뒤에 2년이 때 돌아가시는데 그 뒤에 아무 얘기가 없고 굉장히 애로워요. 끝만 볼게요. 1395년 5월 여주 여강 신덕사에서 피서를 하다가 11월 태조가 궁궐로 불러서 친구 예로 대접하고 중문까지 나오고 밤에 전속했다.
요 실록 기사를 보면 이따 조금 나올 텐데 태조가 그렇게 잘하는 것처럼 나와. 근데 우리 한산희 씨 후손들이나 저는 진짜 그렇게 잘한 것 같아요. 기록만 그렇게 남은 것 같아요. 대답도 안 하시네. 아니, 여기서는 이색 문제 저 이목은 문제 있다 이렇게 절대 그만 안. 근데 정말 그랬을까요? 뭔가 그러니까 그때 손 비비고 각하 대리점 내 벼슬 주면 내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하고 들어갔으면 끝났죠. 근데 그거 절대 아니잖아요. 1390년 5월 7일에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조는 어렸을 때나 커가면서나 관직을 하면서 모군에 대한 기대라든가 선배라든가 이런 게 있었잖아요. 이게 계속해서 잘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까지 내리잖아요. 한산대까지 보내주잖아요. 벼슬도 계속 주고. 근데 모군은 이제 적절한 산에 별로만 가서 가기는 가도 글도 그래도 써놨습니다만 예의를 지키기는 하지만 정을 주지는 않은 그런 모습 보입니다. 그리고 1396년 5월 7일 그 이듬해 청심로 하루 연자탄 유명한 그 안에서 배 안에서 돌아가요. 근데 실록에는 어떤 놈이 와서 약부서 죽였다고 나올까요? 어떤 그냥 돌아가셨다고 나오는데 그냥 돌아갔다는 건 어떻게 돌아갔다? 갑자기 요즘 말로 하는 거지? 심리학만. 그 사연을 하나도 안 쓰죠. 왜냐하면 지들편이. 근데 뒤에 가니까 그 인제공 이정학도 그런데 인제공 경우도 그때 교사를 했던 그 사람을 잡아갖고 막 벌을 주고 그냥 하더라고요. 근데 모군 경우는 얘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산 11월에 한산에서 장례를 모셨다. 이거는 많으니까 사실은 이거는 따로 좀 하고 싶었는데 그냥 제가 너무 똑같죠. 그렇죠. 영정은 모사를 하게 되니까. 근데 이제 그게 원본이 남아있는 게 지금으로부터 450년 전 거냐, 300년 거냐, 100년 거냐에 따라서 국가지정할 때 등급이 달라지고. 근데 되게 새로 그린 게 많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잘 들어주셔서 고맙다. 논문을 제가 뽑아가지고 통계를 해봤어요. 이게 꼭 맞지는 않아요. 문학이 40장, 91개 중에서 문학에 대한 글이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한문학자, 시문하는 사람들이 모은 글 쓴 게 제일 많아요. 반 가까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철학이나 사상 쪽으로 이게 30개 안 되죠. 그 다음에 모군이 교육으로 뭐 제자를 잘 길렀다, 뭐 했다 이런 얘기는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생애 유적도 이렇게밖에 안 돼요. 많지 않아요. 요거는 이제 면대별로 한 거예요. 90년대에는 12편, 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 22편 이렇게 되는데 굉장히 이게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자료집에 보면 제가 페이지에 그 페이지죠. 계속해서 그걸 있는 대로 제가 뽑은 대로 다 써봤어요. 그러니까 그건 한번 보시고 요거는 제목이 참 재밌으니까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싶으면 찾아서 하시도록 좋겠고 박사학위 논문을 낸 사람들 몇 명이나 될까요? 한 30명 될까요? 몇 명 안 돼요. 오늘 사회 보는 사회자는 박사 논문 목을 썼어요? 아시네. 여기 박사 논문 쓴 분들이 92년, 94년, 94년 세종대 경북대 시문학이죠 다. 시문학. 유광도 신이. 이것도 2001년, 2004년인데 다 시문학이죠. 한시, 문학, 산문 다 하잖아. 이 사람만 철학을 썼어. 음다도 특별한 것 같아요. 이게 음다라는 게 참 맛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군하고 저 얘기를 꼭 해서 논문을 쓰실까 싶은데 그래도 모군의 글 중에 그 글이 있으니까 그걸로 쓴 게 바로 그래도 박사 논문 나오고 싶자면 이건 좀 특이한 것 같아요. 나 이 전에 나온 사람 모르는데 2020년. 그리고 요분이 있어요. 너무 안 좋으시네. 일어나. 그리고 이제 단행본 책자로 나온 것이
우리 집안에서 모근사상 연구회나 모근 연구회에서 나온 게 90년대 이때 나온 거예요. 최근에 이렇게 나온 것도 있어요. 최근에 2002 올해잖아 올해. 근데 다 이게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도 이렇게 한 책자로 한 거는 모근을 쓴다는 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시문학 중심으로 책을 내서 또 내는 거하고 모근의 사상을 전체적으로 뭐 본다든가 모근의 뭐 역사적 이런 걸 본다든가 이렇게 해서 내는 게 다른데 그런 게 좀 아쉬워서 말씀드립니다. 요거는 지금 목록에는 다 지금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합쳐놔가지고 연대별로 해놨기 때문에 참조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요게 이제 제가 꼭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추승과 평가기록. 모군에 대해서 돌아가신 뒤에 조선시대에 기록된 내용들을 찾느라고 최대한 찾아봤어요. 왜냐면 제가 좀 그래도 딴 사람 비용 제가 빠뜨리자고 찾는 사람이긴 한데 혹시 제가 빠뜨린 게 있을 수 있고 그런 것 좀 혹시 있으면 같이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쓰는 건 다 국가기록입니다. 그러니까 문집이나 다른 데 있는 건 훨씬 더 많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데 300년이 됐지만 모군 할아버지를 생각하면 글을 쓰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근데 그런 것까지 못 찾은 거예요. 어쨌든 실록이 나오는 거니까 그래도 실록이라는 건 우리나라 기록 중에서는 그래도 중심에 있는 거니까 그런 생각으로 보면 이렇게 나오는 게 좋은 거예요. 요거는 그냥 그 눈으로 보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 태조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굉장히 잘해줬다고 그랬지. 실록에는 태조가 사실은 태조 이성계가 모군의 이사한테 나한테 내 편 안 든다고 이렇게 뭐를 걸고 태클을 걸고도 싶지만 실록에다 그렇게 쓸 수는 없었던 거예요. 이 전부 좋은 글만 실려 있다.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불러요. 모군을 불러요. 청와대로. 가서 얘를 다 같이 거기 안 가거나 욕하면 더 좋은데 그래도 우리 모군은 가서 다 챙깁니다. 그리고 용서해준 은혜를 살아야겠다. 이거 뭐 태조 왕건 편입니다. 모군도 이랬을 가능성이 있지만 우리가 볼 때는 뭐하러 사제까지 해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실록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이건 2년이고 4년. 한산군 이색에게 미두 100석을 보냈다. 그러나 받지 않았다. 이게 실록이죠. 이거 받아야 돼요? 받지 말아야 돼요? 또 대답 없죠? 안 받으면 근데 여기는 받더라고. 그 다음에 11월 27일, 20일 뒤에 과전 120을, 쌀과 콩 100국, 소금 5국을 내려줬다. 이 기록이 나옵니다. 그럼 이거 뒤에 그걸 받고 고맙다고 했다. 받아갖고 잘 살았다. 이런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태조 4년에 쌀과 콩 100국을 내려주고 또 술과 고기를 내려주면서 태조가 경은 이미 늙었으니 다시 술과 고기를 먹고 건강을 유지하게 하라. 이때 모군이 불교를 실모하여 술과 고기를 끊었으므로 이 명령이 있었다. 술을 안 먹는다고 하니까 주면서 건강을 유지하고 먹어라 이렇게 했다라고. 그러니까 요 내용 기록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 같은 역사학자가 딱 보면 깜짝거리는구나. 모군이 역시 불교학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들고 좋게 보면 저 전주희 씨가 보면 참 그래도 모군한테 고기 내려주고 잘했네 이렇게 하겠죠. 그런 그렇게 쓸 수 있습니다. 태조 4년 12월에 한산백으로 봉하고 의성고 덕천고의 5고 5개 창고의 도제를 삼아 벼슬까지 내려주는 거예요. 근데 모군이 이거 절대 하지는 않죠. 그럼 이 얘기는 모군을 품에 안고 싶은 거예요. 태조 5년 병자 5월 7일 한산백 2세기 여흥에 있는 실력사에서 조라했다. 부음이 들리자 어떻게 죽었는지 참 애석하다. 그 죽인 놈을 찾아보라라. 이렇게 얘기는 나오지 않고 부음이 들리자 조회를 정지하고 치제하였다. 그리고 부의를 내리고 시호를 문정이라 하였다. 지금 자료집에는 요거 자세히 좀 넣었으니까 혹시 궁금한 분은 이제 보십시오. 이 실록에 모군의 생애와 행적을 자세히 많이 넣어놨어요. 요 책에 넣어놨어요. 그러면 이거는 청와대가 제대로 역할을 했다. 아주 긍정적으로 잘 도구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태종 1년에 모군 이색의 문집을 청하니까
완전한 돈이 없다고 대답하셔가지고 이게 후손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결국 만든 경우 없어요. 그 다음에 태종 3년에 이것 좀 봐보세요. 한산, 죽은 한산백 목은 이색은 우리 동방의 대유입니다. 커다란 유학자입니다. 전조의 공민왕이 성균 대성산을 대사성을 겸하게 하고 날마다 경사를 강론하게 하고 고무에서 작품시키니 인재가 배출되어 성리의 항목관원장이 성한 나라가 됐다. 비록 중국의 협의를 할지라도 모군을 앞서지는 못했을 것이다. 지금 참찬겸 대선 본근은 이세계의 학문을 공부하여 그 종지를 얻은 자. 요 뒤에는 이제 본근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본근이 바로 잘났지만 모군의 제자다. 그 얘기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3월을 보면 임금이 우대원 이응애가 이색은 동방의 대유이나 대장경 보기를 좋아하여 여러 선조. 요게 살짝 깔짝거리는 거예요. 지금 불사를 행하지 않는 자는 오직 하륜뿐이다. 이러면 말이 어때요? 하륜이 지금 제자잖아요. 그리고 신dom이 썼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목은 제자 중에서 그래도 목은 그 탁통을 잊지 않고 불교를 안 하고 탁 팽시킨 게 하륜이다. 이렇게 여기다 써놨다. 그 나머지 유자는 몰래 불사를 행하지 않는 자가 없을 것이다. 이 얘기가 조선 초만에도 불교 팽식회사가 많지 않을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선생님들 그 분함이라는 거 아세요? 처음 들어보시죠? 고분할 때 분, 묘. 그 다음에 암자는 암자할 때 암자.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묘를 지키는 암자입니다. 조선 전기에 전국에 다 있어요. 암잡은 절을 말하는 거죠. 어? 절. 암자. 그래서 중이 불 깎아주고 죄상 모시면 그릇 갖다 놓고 따라주고 다 하게. 그래서 중들이 다 해요. 그리고 분함을 빨리 이제 선비 시대가 되니까 분함을 때려 거기다 제시를 다. 그게 분함이 제시더라. 근데 분함은 불교가 하는 거예요. 충청도 제가 청주가 집이지만 제가 이제 공주대 교수인데 조사를 하다 보니까 논산 이쪽에 가깝잖아요. 대전, 연산, 해덕 분함이 그렇게 많아요. 충청도 잘 나가는 양반 집안에 다 묘소 앞에 가는 게 절이 다 있었어. 그게 바로 조상 묘소 지켜주는 절. 그래서 사기의 김장생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들 거의 다 아실 거니까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유학자 중에 유명한 사람인데 그 분함의 승려가 와가지고 제가 모시는 불상이 낡아서 문제가 되니까 다시 만드는 게 좀 도와주십시오. 흔쾌히 돈을 내요. 그걸 보고 욕을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이게 무슨 학자냐. 충청도의 선비의 대가를. 근데 그게 얘기가 자기 손주 모셔준 분 해주는 중이니까. 그리고 아마 그 전다부터 보게 되지만 그게 다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경기도에 제일 많습니다. 분함. 경기도 굉장히 많아. 내가 경기도 가지고 논문 썼어요. 특히 왕실이 많아서 그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도 저기 모건선조 저기 산소 그 안에 그게 영모함이라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분함이죠. 그게 그 분함이죠. 근데 이제 어떤 기록을 찾아봐도 영모함의 스님이 불교 신자인데 우리 할아버지를 모시고 해서 뭐 어떻게 했다 그런 건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그때 기록은 우리 집안에서 영모함 스님들한테 토지를 얼마 줬다 이런 것도 하나도 없고. 그리고 있었더라도 팽식했는데 그 얘기 안 하려고요. 원찰로 사찰을 주잖아. 그렇죠. 원래. 그 예전에 아베공 산소도 그 천방사가 원찰이거든. 거기다가 목판도 넣죠. 그 분함한 데다가 제사도 모셔준 게 아니면 불경하는 이거 다 깎게도 하지, 그 찍어내는 것도 거기서 하지. 그러니까 그게 지금은 어때요? 지금 요 양반집들 불교하고 아무 상관없죠? 어때요? 지금은 완전히 서로 팽해.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정려 세울 때 다 중요하더라고. 그렇지. 단청하는 거 중요하고요. 집 고택 질 때 목각하는 게 다 중요해요. 우리 저기 장판가 전부 다 승려들이 다. 그러니까 왜 얘기하고 가만히 있어? 이따 얘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건 달라. 조선 후기까지도 불교는 여자하고 종이나 상민들이 많이 하고 선비들은 다 행교 다녔잖아요. 선비 부인도 다 절에 다녔어요. 사실. 그리고 선비 아들이 과거 공부한 데가 절이었어요. 그게 다 순들이 다 해준 거예요. 제가 말이 많아지는데 그냥
잘 들으시니까 그냥 강의하기가 좋으네. 아니, 친구놈이 우리는 대학을 가는데 고등학교 저기 대학이 떨어졌어요. 그래갖고 재수를 하는데 절에 가서 하더라고요. 여기. 그래갖고 우리가 대학 간 친구들이 돈을 걷어가지고 이제 뭐라고 그러죠? 가서 가는 거고. 그리고 고기하고 소주를 사가지고 절에 갔어요. 그리고 숨겨갖고 그러고 가서 스님한테 이제 주지한테 절을 하고 인사를 한 다음에 저희들이 친구라고 했더니 아이고 잘왔다고 등을 뜯어주더라고요. 이제 그놈을 끌어내가지고 계곡으로 가서 고기하고 야 고기 못 먹었지. 저 중에서는 절에서는 못 먹었었다는 거야. 이거 먹으라고. 그럼 이 자식이 아니 허벌나게 먹었더라고. 근데 쳐다보고 니들이 먹고 나는 안 먹고. 그 순간에 딱 인상에 내가 저 새끼 이제 중이 되나? 우리 고기를 안 먹는다는 게 이건 말이 안 돼. 이미 먹었다. 왜 안 먹었어? 이미 먹었어. 이미 언제 먹어? 절에서 먹었어. 절에서 어떻게 먹어? 요령도 먹었어. 요령껏 먹는다. 그래서 스님한테 뒤지게 맞지. 그 얘기 하지 마세요. 산신제에는 고기가 올라가는데 중이 안 먹으니까 다 얘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산신제는 고기라니까 그 고기를 다 처먹고 있는 고기를 안 먹더라니까. 근데 이게 불교와 민속이 합쳐진 거예요. 그런 게 참 다양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종중에도 이런 게 많습니다. 그런 게 따져놓고 보면 딴 얘기가 많았습니다. 요 얘기도 지금 그냥 얼른도 모르는데 권근이 이 책을 내면서 사직을 쳤는데 뒤에 기록이 나오니까 넘어가는데 요게 사실은 모근하고 관련되거든요. 요 책이. 서문에 아주 자세한 네. 고고할아버지에 대한 네. 칭송이 아주 있습니다. 이 서문에 네, 배경 서문을 그러니까 배경도 권근이 이 책을 체험하면서 모근 선생님한테 내가- 배웠으니까 그걸 잘 쓴 거죠. 그 작성을 그래서 사실은 권근은 하여튼 우리 영정에도 썼지만 하여튼 잘했어요. 그러면 그다음에 이제 세종 13년에 요 얘기에서 여기 이제 모근 얘기가 나와서 역대 유학자들이 모두 한 가지 경서말을 열구 정통해서 업경이라고 할 만한 그렇게 알려져 왔는데 중국의 유명한 구영현이라는 학자하고 우리나라의 모근 같은 이도 역시 한 가지 경서를 전역으로 했다. 그래서 아주 깊은 항시를 갖고 있다. 이걸 써놓은 세종 15년 김반이 상언을 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최치원 설총 안양은 종사에 문묘에 제왕했는데 왜 모근을 안 하냐? 어? 익제 이전하고 모근을 왜 안 하냐? 이걸 올린 게 세종 때. 그런데 신의 스승인 양천 공군이 이 두 분의 정통으로 종지를 이었다. 그런데도 이제 제왕이 안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세 분을 어떤 식으로 왜 하지 않았느냐가 이때 한번 나왔어요. 세종 때. 그 다음에 이 김반 바로 위에서 있는 김반이 또 얘기를 하는 이재영, 이세권 그 세 분. 이분을 문명에 배양하는 종목은 문신의 육품 이상으로 하여금 뭐 이런 거. 그래서 요거를 문무에 배양하라는 견을 딱 내고 이거를 토론하고 연구하고 발표해서 의견을 내도록 하는 게 바로 요. 육품 이상의 문신들로 하여금 논의를 해라. 그걸 보고하면 청와대에서 아니면 중앙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따르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결과가 그렇게 나오진 않았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그 경예루 아래에서 통감 논의를 편집한 그 학자들을 모아놓고 이제 같이 자리를 같이 했는데 여기에서 전대의 문신, 고려의 문신인 모근과 폭은 등의 경영의 아름다움을 고루고루 들면서 탄식을 했다. 지금은 어찌하여 훈고를 바르게 하는 사람도 없는가. 유생들이 시약을 좋아하지 않는 것이 내가 시약을 숭상하지 않거든. 이거는 그러니까 세종 스스로가 성리학 사회를 만들지 못했다라는 것을 스스로 후회하는 것 같은 그런 표현인 것 같아요. 여기가 있고. 그러면서 모근과 폭운을 이렇게 뚝 거론한 게 나는 의미 있어서 이걸 갖다 놨어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김일자 쪽은 문무에 배양하기를 청했다. 아까 얘기했던 거죠. 모근은 몸은 해동에 있으나 이름은 세계에 넘쳐. 이게 세계라는 게 너무한 거고 이제 중국이 알려졌거든요. 도덕의 뜨며 문장의 조종이다. 이거 굉장히 아주 고급스러운 평이죠. 지나친 칭찬이 아닙니다. 또 문종공 이색은 북쪽으로 중국에 가서 배우되 학문이 정미하며 세박하고 도학을 밝게 강조하는 그런 분이다. 이런. 그리고 세조는 이제 그
사육신도 처단하고 왕에 오르고 단종하고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서 나가는데 역시 그래도 우리 모근에 대한 평 어떨까 한번 봐보세요. 근데 조금 나는 모근 후손으로 조금 마음에 안 들더라고. 마이크 좀 조금. 조용해서 그래도 다 들으시는 것 같은데. 여기 녹음이 안 돼요. 모근의 문장은 어떠한가? 임금이 정인지한테 물었어요. 정인지가 뭐라고 대답해요? 모근 문장 최고 그랬을까요? 아니면 좋아, 좋기는 좋아요 그랬을까요? 대답 안 하시죠? 여기 써 있어요. 동방에서는 가의 거리가 아주 뛰어난 분입니다. 그런데 임금이 세조가 뚝 건드려요. 이재현하고 누가 나? 아, 모근이 낫죠. 이래야 될까요? 답이 어떻게 나오? 이색은 시를 잘하는데 사원에 능하다. 그러나 이재현하고 비교하면 기분 나쁜 소리죠. 한산희 씨가 연구한 이건 빼세요. 아니 요게 시국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익제가 문장이 탁월하군라고 세조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세조는 아까 태조나 태종과 비교하면 이 모근에 대해서 좋은 예상은 아닌 게 많이 있었군요. 정인지에게 수를 내려주고 여기 발음입니다. 중앙정계의 여러 인물들 돌아보면 이르기를 태조께서 한산분하를 무대에서 존경했는데 내가 오늘 영의정을 대위하는 것도 또한 그와 같은 것이다. 이게 이때의 정의지가 영의정이었거든요. 영의정한테 하면서 우리 할아버지가 영의정에 간 것처럼 내가 정의지한테 한다. 그 예시를 우리 모건 할아버지가 들었다. 그래서 우리 성종 8년 임상홍이라는 사람, 임상홍도 많이 들어봤죠? 별로 좋게는 안 봤을 거예요. 우리나라 문묘에 제한된 자는 최추원, 안양, 설총풍이다. 그런데 그 뒤에 이재현, 정몽주, 이색, 권구는 모두 어진이이고 그런데 정몽주는 진시고 이의가 없습니다만 이재현의 학문이 과연 순정한지 알지 못하겠고 권구는 어진이입니다. 정명주는 진실로 이의가 없어. 정몽주는 또꾸레매요. 근데 이재현은 순종한 것을 알지 못했고 세모치고 그렇죠? 모구는 근래야 많이 의논한 자가 있습니다. 의논을 좋은 걸로 의논하는 거예요, 나쁜 걸로 의논하는 거예요, 중간으로 의논하는 거예요. 이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임금이 더구나 성종을 나는 괜찮은 임금을 봤는데 이거를 보면 기분이 나쁘더라고. 성종이 뭐라고 그랬어요? 모구는 부처를 섬긴 자이니 어찌 문명했어? 모군이 불교 신자라는 거예요. 이게 딱 해버리잖아요. 근데 이게 실록에 들기로 했거든요. 영불했다. 응? 영불했다. 그 다음에 중종 18년 기록에 한영년이 알린 건데 이색은 일대의 문사로서 우리나라 이학의 원조였고 이게 좀 길고 그렇긴 한데 이럴 때 아니면 못 보니까요. 그러세요. 대답 안 하시네. 좋습니다. 그냥 여기에 뭐 있다 여기에 뭐 있다 그렇게 하고 넘어갈까요? 아니. 이렇게 하니까 못 보셔서 저도 처음 봤어요. 저도 우리나라 이학의 원조였다. 중국에 들어가서도 자신이 배운 바를 펼쳤지만 그가 지은 거래 부처님 배설이다 이렇게 했다. 이걸 꼭 집어넣는 거예요. 아니 그럼 성리학적으로 하면서 왜 이렇게 쓰냐 이렇게 까짝까짝 하는 거예요. 이때가 바로 아까 얘기했던 성종, 중종 아마 이때쯤에서 살인파가 이제 계속 당할 때거든요. 부처는 대성이다 하였으니 불교에 매우 껴 신봉할 뜻을 또한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용만을 썼는데 요걸 번역해보세요. 이는 다름이 아니라 요렇게 했는데 상상할 수가 있는데 다름이 아니라 위에 있는 자가 먼저 승승하는 걸 정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요걸 있더라고요. 이게 바로 그 당시 왕들이 불교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모군이 성리학자면서 그렇게 약간 편드는 글을 쓴 거 아니냐라는 소견인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여기. 그 다음에 선조, 이제 중간에 넘어옵니다. 선조 때 기대승이라는 유명한 철학자예요, 사람들. 기대승이 쓴 글을 이렇게 다 여기다 인용을 해놨어요. 공민왕 때 이색이 선비들을 모아 가르쳤기 때문에 충신 의사가 많게 되었다. 요즘 들어서는 흥기하는 선비를 보지 못하겠다. 그러자 상이 이르기를 전조의 이색, 모군 이색은 선인이었는가 하고 물으니까 기대승이 대답을 이색의 모군에 대한 인물 평가는 매우 많지만 대체로 범연하지 않아. 보통 사람은 절대 아니다. 소년 시절 중국에 들어가서 제과에 뽑혔고 원나라에서 벼슬했고 박학하고 재질이 뛰어난 인물로서 그의 학문은 문장을 위주로 하였으나 예문과 유자의 학문에도 견해가 훌륭해서
교회 하는 일에 무척이나 공력을 줬어요. 정몽주가 전적으로 이 세계에서 배운 것은 아니나 또 그로부터 장려 권면되어 흥경으로서 이런 것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몽주와 모군 관계. 지금 우리 한산희 씨가 제일 기분 나빠하는 게 공주에 있는 동학사죠. 사문가. 지금 이걸 보면 모군이 제일 앞에 있어야 되는데 모군이 폭은 뒤에 있으니까 계속 우리 한산희 씨는 깔짝거리고 위패도 갖고 오고 있죠. 그러니까 요건 고려사에서는 그걸 봐서 평가하는데 과연 그 논평이 중적인 측면에서 나온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따져본다면 장단처를 알 수 있겠습니다. 여기 이제 좀 후대이기지만 그래도 객관적인 표현입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이제 끝나. 그 다음에 중봉 조원이라는 의병했던 의병 있잖아요. 조원이 글을 쓰면서 거기에서 툭 들어서 모군 얘기를 해요. 여기에 우리나라의 소학과 가래를 갖고 제일 먼저 교육에 맞게 천명한 그리고 우리나라 이걸 부식한 사람 이상합니다. 그걸 이 상소문 굉장히 큰 상소문 앞에 이거를 그 다음에 효종 때는 청주에 신앙서원이라고 있거든요. 이게 실록에 이게 기록돼서 있는 거예요. 신앙서원에 모군과 율곡과 모군이 이렇게 같이 그래서 사실 기분 나쁘더라고요. 이게 앞에 있어요. 율곡이. 근데 원래 모군이 시대가 앞이면 모군이 선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도 가니까 한산 문헌사원 비슷하게 모군하고 저기 율곡 사이에 벽을 펴놨어요. 그리고 우리가 따져 물으면 그러니까 벽 쳤잖아. 같은 상 먹는 거 같은 밥상을 먹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재앙을 같이 해놓은 병렬을 해놓은. 근데 이렇게 쳐놓으면 밥상이 따로잖아요. 청주도 그렇게 했더라고요. 장단의 유산 김광택 등이 해가지고 장단에는 안효, 이색, 김한국, 김정국을 형성한 서원을 여기에 만듭니다. 이따 뒤에 소개할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얘기는 들어보셨나요? 지금 우리 여기 있는 우리 모군 영당 이 얘기거든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거 때라고 여기 치우라고 명령이 치면 내렸죠. 여기다가 공주의 집지죠. 근데 탁 반대를 해가지고 그 기록. 이거는 처음 들으시니까. 좌의정 허적. 숙경공주의 저택거지를 중지하도록 아래는데 뭐라고 하냐. 한산백 이색은 태종대왕의 은총을 받았는데 그 영정이 있는 사호가 그 속에 들어있다. 누구? 숙경 집시려고는 면접 저택 앞에. 근데 들어있으며 사실은 인목, 인열 두 왕과 왕대비는 다 한산이시다. 어떻게 공주저택을 지키기 위해 그 사고를 철거할 수가 있겠냐. 이건 말이 안 된다. 이걸 올렸어요. 그래 상이 뭐라고 하냐면 그 터는 쓸 수 없는 형편이라고 하고 아신 뒤에 쓰지 않으니 차원이 다행이라고 했다. 그래서 이때 거기 못 쓰게 했다. 그래서 이 모건영당이 살아있다. 이게 실록에 나옵니다. 현종 때네. 숙종 때입니다. 장단의 유학 유격 등이 안양과 이색을 하는 성원을 세웠다. 장단. 아까 나왔던 그 성원. 임장성원이고 성원이 뒤에 나오고. 그 다음에 영조대기도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문종궁 이색, 청해백 이지란의 영당을 취재하고 그의 봉사선을 녹용하라고 명하였으니 임금이 두 사람의 화상을 가져다 보고 이명을 내립니다. 모군 영정을 가져다 보고 그러니까 청와대로 갖고 오라고 그래서 보고 난 다음에 두 성원에 대해서 제전을 내리고 했던 그 기록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자손들을 녹용해라. 그 다음에 정조 행장에 보면 이것도 이제 이 정조가 무슨 일을 하면서 모군과 연결된 걸 써놓은 거라는 것은 나라를 둔 자로서 가장 걱정거리가 장마와 가뭄 그리고 도둑이다. 근데 그걸 위에다 알리면 상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윗사람도 그걸 보고만 있지 말고 그 두려움과 그것에도 감히 사치하고 아니라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그것 때문이다. 이 좋은 말은 바로 문종공 이석의 말이다. 그러니까 모든 말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근데 이게 실록에 정조 때 이게 나오는 거 보면 저기 그 영조 임금의 치제문 나오지 않습니까? 응? 영조의 치제문. 응. 어? 두 번째. 응. 영조 22년 되어 있는 네. 그 치제문이 저 수소 영당 응. 그 영조 1년 그 통풍으로 지금 응. 써 있는 그 영조 치제문. 그러네. 그때 하고 그때 자손 영화라고 요 기록이 나온 걸로 알아요. 그 연대가 딱 맞죠. 그다음에 이제 실록은 여기서 끝이고 승정원 일기. 승정원 일기는 요새 같은 건 뭘까요?
실록하고 승정원하고 이게 좀 다르죠. 승정원이니까 청와대 직계 저기들이 쓰는 거거든요. 승정원 이제 비서가 있죠. 이거 청와대 쉬었다 할까? 셋인데. 거기를 보면 영조 7년입니다. 간관으로서 이전호 같으니, 문장으로서 이색 같으니, 이학으로서 정몽주 같으니 이들은 한 시대의 명신이다. 그리고 현명한 선비이면서 임금을 보좌하는 사람이다. 그런데도 공민왕이 그들을 쓰지 못해서 나라가 망하게 하였으니 탄식을 그만 쓰게 이런 식으로 툭 건드려서 지금도 학자들을 써라 이런 얘기를 하지만 모군이 예시를 하는 그런 케이스고 황정이 아래기를 그 다음에 영조 7년입니다. 같은 해 5월 8월입니다. 권근이 바로 그의 스승인 모군 이색을 일찍이 편집한 책을 추심해서 아까 얘기했던 요거죠. 요거 만들었다고 했다고 이라 이름하여 붙였는데 지의가 잘못 안비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신의 선조인 황희가 도성지었을 때 세종께였죠. 이걸 등사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황정이라는 사람이 황희의 후손인데 그 모군에 쓴 그 책을 그때 봐가지고 했다. 이걸 기록에 남은 게 바로 영조. 그리고 이제 거의 마지막입니다. 고종 25년에 조정의 의복제도를 대하여 의견을 준다라는 김영선의 상소에서 문정공 이색의 유상 명정 경성 수진방에 있는데 여기죠. 반령의 좁은 소매로 홍문연간의 옛제도를 뚜렷이 볼 수 있다. 이 영정이 여기에 있는 영정이 옛날에 의제를 볼 수 있다. 이게 고종 때 기록에 나옵니다. 그리고 넘어갑니다. 이제 여기 잘못해서 이거 빼야 되고 요거 일성록 이건 다 같이 본 거니까. 경기유생 이건 일성록입니다. 경기유생 신대원 등 950인이 상소해가지고 체기화를 모군의 동양서원에 병행하기로 합니다. 여기 이제 모군 서원에 이런 인물도 출연해달라고 나옵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건 아는데 여기에 그래도 일성록에 나오더라고요. 자 이제 조금 그다음 넘어갈게요. 아까 툭 제가 건드렸는데 사실은 모군 선조에 대한 그 생애 기사를 횡장, 묘비, 묘지, 신도비를 쓰거든요. 이렇게 다 했어요. 근데 대개도 봤을 거예요. 이게 바로 신도비다. 그 저기 문헌서원에 있는.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다시 짓죠. 여기 음기를 송시열이 다시 짓고 여기 가면 신도비명을 송병선이가 다시 짓고. 그 다음에 연보는 모군고에 실려 있는 거니까 누가 지었는지는 모르겠고 제자들이었고 묘지명을 하른이 썼고 행장을 권근이 썼고 할머니 묘지명을 권근이 썼고 신도비 용기를 둘이네. 이게 신도비 용기가 둘이 있는데 이맹균이 쓴 신도비 용기도 있고 무감이 쓴 신도비. 이건 유허비 회원 안선생 모군 선생 유허비 두 사람 걸 같이 모은 거예요. 이게 홍영화 같습니다. 홍영화 같습니다. 그 다음에 묘표 성병관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남아있고 교수님, 거기 신도비 은기 이맹균 모군고 써 있지 않습니까? 이맹균 그 문예공 할아버지 저기 문양국의 둘째 아드님 되시는데 그 신도비 은기가 그 비가 지금 없어졌어요. 그 비는 지금 형상이 없고 기록만 있습니다. 그 신도비 은기가 사실상 그 내용을 보면은 첫 번째 우리 나의 그 개성 이후 숙부께서 그 양경공께서 나한테 명을 해서 조상의 내용을 밝히고 산도를 밝히고 이 자손을 좀 기록해서 누가 정리하거라 숙부께서 명해서 쓰노라 이렇게 이제 그 쓰문을 쓰시면서 썼는데 전체 내용이 뭐냐면 우리의 족보 그러니까 책 족보는 우리가 본이 알기를 최초의 족보를 한사리 족보를 예미보로 합니다. 이강 선조께서 복화를 해서 그런데 사실상 저 음기가 한산시 금성문으로서의 최초의 족보예요. 저게 근데 책 족보가 아니고 목판본이 아니라 금성문이라고 돼 있죠. 네, 그래서 그 사실상 저기 이제 신도비 음기라고 돼 있지만 그게 이 한산시의 최초의 족보다. 그리다 족보다. 예, 예. 그 내용이 족보입니다. 이걸 왜 음기라고 제목을 음기 내용이 그렇지. 음기는 마지막에 자분록이 비 뒤에다 쓰는 음기는 그러면 지금 남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비 형태는 뒤에 없어요. 붙어 있어. 아니 비는 없습니다. 비만 없지 네. 내용 기록은 다 글은 다 있어요. 그걸 뭐 뒤에 다 있어.
그러니까 그건 요거 홀수문에 붙일 다 때 있어요. 요거 붙일 때 그래서 전에 두 서천에 개를 가면은 두 개를 더 전설이 있어요. 옛날에 그 연도는 확실치 않은데 큰 홍수가 져서 모근의 비가 떠내려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건졌다 해서 길산 앞에 가면 요만한 들 가운데 조그마한 동산이 있어요. 우리 이사장님은 말씀을 씹어서 하셨으면 알았을 거예요. 건진계라고 해요. 그 동네가. 그게 건진계, 그 묘비를 건졌다. 그래서 건진계예요. 서천 분들은 대부분이 알아요. 그 전설이. 그래서 그 비를 건졌는데 어떤 연유가 됐는지 지금까지는 그 비가 없어요. 어디다 묻었는지 계속 파손했는지 그래서 그 비도 없고 또 아까 그 말씀하셨던 최초에 이제 우리 할아버지 그 신도부 저이 원래 차를 했던 건 하우정께서 쓰셨는데 그 비도 없어요. 그거 갈라내요. 그 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떠내려갔다는 것도 조금 좀 정리를 해요. 지금 세대가 해야 되고 내가 글쎄 볼 말이에요. 때는 네. 그 비가 떠내려 거기까지 갔다는 게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아니, 굉장히 그게 좀 이제 저는 걸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 아이고 미안합니다. 이제 요거는 내용을 제가 하나도 소개를 못했는데 이거 보세요. 전국의 각처에 지리지에 모군의 시가 이렇게 많이 나와. 감 안 오세요? 난 이거 깜짝 놀랐어요. 한성부, 개성부, 경기도,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황해도, 강원도, 함경도, 평안도에 지역마다 모군의 글씨가 이렇게 많아. 이게 전부 모군의 시예요. 남원의 한수, 순천의 도수, 전주의 한수, 나주의 한수, 장무의 도수, 은봉의 한수, 홍해도는 평산, 봉산, 우봉 이게 다 있더라고. 그래서 야 참 우리 할아버지가 하여튼 글을 안 써준 데가 없구나.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전국으로 다 몰고 있는 거야. 이것도 처음이시죠? 야 진짜 멋있는 분이야. 그리고 글을 그 당시로 보면 모건 할아버지 글이 굉장히 예쁘고 이게 지금 신증 동국에서 16세기거든요. 이게 18세기 시가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딱이요. 지금 실물이 있나 없나 모르겠어요. 시를 거기가 쓴 게 그래서 시문이 다 거기 나오더라. 시가 있다가 아니야. 모군의 시가 이렇게요. 그게 문집에도 시가 있긴 하죠. 근데 그걸 딱 보는 순간 이 할아버지가 왜 경상도 합천에 가서 이걸 썼지? 왜 황해도 무봉에 썼지? 이 생각을 해보니까 답이 안 나오긴 하는데 아 이거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게 있더라고요. 요번에 굉장한 건 아니지만 이걸 거꾸로 나온 거. 자 이제 마지막 한말 모군을 문묘 제양하는 아까 얘기했던 이게 지금 원문은 다 실어놨어요. 실록에 나오는 거를 하는데 그냥 크게 볼게요. 이게 한말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세종조 때도 이게 있었단 말이에요. 이걸 살짝 써놨어요. 세종 15년 예주에서 하래기를 김반이 오른 글 속에서 이재원, 이색, 권근은 문명에 배양하는 조목을 아까 소개한 거예요. 여기서도 벌써 문묘제양을 세종도부터 나왔다. 그런데 폐시했다. 그때 실록 자료는 별도로 거기 표시해놨습니다. 보시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가 바로 고종 때, 고종 21년 1884년이거든요. 그때 문묘제장 이게 바로 여기 보시면 팔도 유생들이 이색을 승무 문묘에 배양하도록 바라는 첫 번째고 두 번째 뭐예요? 여기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요겁니다. 84년 3월 15일에 충청도 유생 신학내 등의 상소로 이 내용이 굉장히 깊습니다. 지금 책에 다 실어놨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색과 문익점을 동시에 문묘에 대하다 라고 하는 거를 유생 홍세성들이 올린 상소. 이게 성과로 그 다음에 이색과 문익점을 이건 좀 같은 겁니다. 이게 지금 요거하고 요거가 불과 2달 차이인데 여기는 이색과 문익점 요것도 이색 요거는 이제 이색을 문묘에 제하자는 게 그 이듬 3년 뒤에 여기 나옵니다. 전라도 유색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28 또 3년 뒤에 문정국과 황희를 같이 배양하는 홍대영 목사 이렇게 이게 전부 그 실록에 자세히 나오거든요. 거기 내용을 보면 사실은 제가 이걸 설명하려고 좀 만들어 왔는데
그건 참조를 해주시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가 고려 때뿐인데 조선 초기에도 뭐 이런 일이 있었지만 한 말에 가서 굉장한 돈으로 문묘재앙을 청하는 이런 글들이 졸라옵니다. 그리고 이 한 사람이 잘하자고 한 게 아니라 유생들이 같이 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있는 걸 보고 이제 교수님 그거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맨 위에 아까 그 페이지 하나. 오늘 나를 갇히려고 하는 아니 거야. 아니 그거만 하면 아니 끝나고. 가족이 아니고 그 다음 페이지. 요거 다? 맨 위에 승정원 일기 고종 21년에 네. 용어가 틀린 용어가 나오잖아요. 다른 거 네. 전부 다 문내에 대항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승무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거기에는 복창이라는 용어가 나오잖아요. 복창? 복창. 즉 철량이 됐기 때문에 다시 회복시키라는 얘기거든요. 대항이 아니라 추배는 추배 대항 용어가 아니라 복창이거든요. 그래서 일설에 태종 때 방언시 태종 때 원래 모셔져 있었는데 철량이 됐다. 연구를 했다고 불교에 연구를 했다고 했던 거를 다시 복창해달라. 누가 그렇게 많이 얘기해? 아니 그런데 또 아니 그 집안에서 어른들이 얘기해. 어른들 나오고 우리 가슴에는 그 기록이 있어요. 가성에 있어요. 네, 우리 가슴. 그걸 볼 때 봐야 그래서 되겠네. 음력 매달 며칠 날 여기 근데 촬영 그게 그런 게 나와요. 있었으면 그러니까 난 좋은 말이긴 한데 태종 때 그런 일이 있었으면 고종 때까지 한 말이 없을 수가 없어. 다 얘기를 했을 거야. 그거는 지금 고종 때 얘기잖아. 질문 있으신 분은 이따 강의 끝나고 그래서 질의에다 하여튼 그거는 아니 그 집안에 나왔다니까 그건 한번 좀 빼보세요. 저기에 참 배양인데 저기는 복창이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하면 지금 선생님 얘기하는 거는 그냥 복향이라는 건 원래 있었던 거 지금 없어진 걸 원래로 돌려달라. 그러니까 바로 태종 때 있었다는 얘기를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뒤에 거는 왜 안 하느냐 해달라 그것만 주장하잖아요.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정답은 제가 몰라서 답을 못하는 거고 그거는 이제 뭐 그냥 쭉쭉 보고 넘어갈게요. 지금 청주 신앙성은 아까 나왔죠? 굉장히 많이 배양돼 있어요. 보세요. 경연, 박훈, 김정, 송인수 이렇게 시작을 했다가 뒤에 이렇게 다 들어와요. 신앙성원이라고. 그 다음에 영예 단선성원 여기는 가보셨나요? 이게 사실 영예니까 우리 할아버지 저 영덕보기 가까운 데니까 가지는 않았죠. 터만 나왔죠. 근데 여기가 바로 우리 괜찮은데 우탁하고 같이. 근데 지금은 사실은 영덕교나 그 경계가 같이 들어가 있다. 떨어지긴 많이 떨어졌죠. 근데 저도 그래서 일부러 그걸 뒤져봤더니 지금 없더라고요. 근데 이게 영덕하고 영예하고가 거기 가까운데 여기 그리고 그 기록 속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때 한성에서 영덕을 갖고 왔다. 그리고 장흥의 위양성원이라는 성원인데 여기는 아무도 모를 거예요. 근데 이 기록에 보면 모군을 추모해서 처분했다는 게 나오죠. 그 다음에 한산문화성원이 너무 잘하는 거니까 아까 얘기했던 장단의 임강서원 여기에 안효, 이색, 김한국, 김정국 이렇게 처음에는 봉잠성원을 했다가 사액을 받을 때 인강을 받았다. 지금 여기도 이불이죠? 여기도 지금 어떻게 그 다음에 평산의 동양성이라고. 이게 또 황해도니까 여기도 우리가. 근데 여기 아까 실록에 여기 슬쩍 나왔었는데 사역을 받고 사역을 받고. 요때는 일이 옮겼다고 그러더라고요. 문암제 예터로 옮겨서. 여기는 자기들이 이제 후손들이 신시들을 가지고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우리가 좀 바꿔 먹어요. 사실은 이런 거 같은 경우 영당이거든요. 사후라고 하지만 이 영정을 보관해서 영정이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거고 이 사후 자체는 이렇게 건립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 건물은 1918년에 다시 된 거라 그런 얘기죠. 처음에는 강원도에 있었다가 지금 경남으로 옮긴 거죠. 원래는 원주 용화산 밑에 있었대요. 그러다가 중일을 옮기고 경남으로 1918년. 근데 여기에 지금 이번에 이거 봉수할 때도 한것 같더라고요, 영정. 그 다음에 안동 서산서원은 아시나요? 여기 안동 서산. 여기에 경북 기념유로 정해져 있고 이 영정이 문화재로 지정돼 있어요.
여기에 이제 모근이 배양되어 있는데 뒤에 모근의 10대전 이게 무슨 판지를 모르고 힘자죠. 수. 문양공의 문양공이요? 문양공의 사직공. 그래요. 그래서 그럼 그쪽 문양공 후손들 사는 데라고. 그래서 이 할아버지를 뒤에 중양하고 배원국도 해줘다가 다시 지금 만들어졌고 1962년에 복원해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공주의 삼원각에 가면 모근 대학원이 같이 있어요. 그리고 여주의 매산성은 아시나요? 근데 이게 기록이 원익정 선생은 같이 배양. 네, 그렇죠. 이것도 옮긴 거더라고요. 원래 자리에서 여기가 아니고. 경남 거창 산정 지방이니까 경상도에 있는 건데 후손들이 이제 땅을 팔아서 경기도로 와서 그런가 아니면 그렇게 해서 이게 옮겨온 그리고 거더라고요. 앞에 그저 창흥 매산 네, 있잖아요. 네. 그것도 이제 창흥에 신시가지 아니고 구시가지 네. 음지 산 언덕에 있는데 그 위패만 모셔져 있어요. 우익회만 보셔야겠다는 게 뭐냐? 그 우리 모장 여기 여기 얘기하는 상대가 좀 있어요. 요거 네. 미양서. 지금 창흥 가가지고 신시가지 말고 구시가지에 가면 산 뒷탈에 운달에 그 소금이 있더라고요. 제가 목포대 교수를 오래 했어요. 젊을 때. 그때 전남 소원 조사를 제가 다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거 조사 제가 했어요. 가서 하니까 찍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여주 이곳이 사실은 거창과 산청의 유림들이 만들었던 것을 뒤에 최근에 와서 여주로 옮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터만 남아있다고 기록이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가신 적이 없을 것 같아요. 송월당 이사경 그리고 모근이가 진행됩니다. 여기 나오죠. 이 정도가 지금 제가 다는 아닐 텐데 좀 이럴 때 아니면 못하니까 챙겼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좀 이거는 좀안 했다 이거 그러면 꼭 이해주기가 안 하더라도 우리 집안에 선거하는 사람들이 쓰고 있고 사실은 이것도 하고 싶었어요. 명단. 아이고 내가 또 안 깨지지. 지금 거기 책에 있는 그 영당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영당이 거의 문화재로 보물로 지정되거나 지방의 문화로 되어 있는데 형태는 비슷한데 연대가 다르죠. 그래서 그냥 이것만 이렇게 만들어요. 아까 얘기했던 서원들 이런 데 다 여기 다 거기 있던 데거든요. 요거 그래서 그냥 오늘 이렇게 얘기하게 됐는데 사실 영정 그 다음에 문직 같은 것도 나는 얘기하고 싶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소원 그리고 이제 실록이나 국가 기록 속에 모근이 조선시대에 어떻게 새롭게 평가되는 기록들 그 다음에 지금 아까 툭 건드리면서 제가 이건 못해서 미안하다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후대 조선시대의 문집 속에서 박씨, 치씨, 김씨 문집 속에서 모근에 대한 글이 나온다 하면 뭘 좀 모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모근이 돌아가신 380년 되는 해에 내가 생각하니까 우리 학자 중에서 모근이 연정 진짜 멋있다라고 글을 썼다. 그럼 그런 거를 좀 챙겨놓는 것도 욕심이 나더라고요. 이걸 하다 보니까. 근데 그렇게 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네, 그래서 그것도 좀 되면 분명히 그게 이유가 있을 거고 그게 바로 아마 황맥이라든가 모근에 대한 추진의 정신이 있는 사람이 쓸 것 같으니까 그런 거 좀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너무 많이 떠들어가고 죄송합니다. 네, 장시간에 걸쳐서 우리 모근 선조에 대해서 그동안 알려진 것뿐만 아니라 알려지지 않은 많은 사료를 바탕으로 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신 이해준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을 하시면 답변을 해드립니다. 예, 교수님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영상이 지금 12개를 표현하셨는데 각 영상별로 모시고 있는 영정이 몇 개나 되는지 같은 건지 다른 건지 몇 개나 있는지 그리고 우리 국포로 되어 있는지 좀 그런 것들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데로 할 수 있는데 사실 그것만 가지고 한번 같이 보여주면 특강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그 자료를 우리 목은 대종회에서 지금 작업을 완료했어요. 그래갖고 사진으로 자료집을 내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사실은 많이 다를까요? 지금 여기 보면 기본적으로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우리 모근 할아버지 얼굴 모습 하나 이런 목장 모습이나 그 다음에 여기 화상창 이것도 똑같습니다. 근데 맨 끝에 가서 그린 사람이나 추가할 때 그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차이가 있고 뒤에 만들어진 거는 이제 이런 의자나 이런 게 좀 틀린 게 있고 그 다음에 저는 지금도 자랑하고 싶은 게 제가 청주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강당말 출신이에요. 제 고향이 강당말이거든요. 감이 와요? 추성 영당, 목은 영당에 있는 동네에서 태어났어 제가. 그래서 목은 영당에서 참새 잡다가 할아버지한테 뒤지게 맞은 사람입니다. 그때는 이렇게 기와 속에 손 들으면 참새가 나오더라고. 그거 하다가 기와를 떨어져 깨져가지고 뒤지게 혼났어요. 그래 그 뒤에는 목은 영당에 가지를 않아요 제가. 교수 된 뒤에 나왔거든.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게 거기 영정 중에는 이 영정이 있는 게 아니라 영정 초본이 있습니다. 그냥 한지에다가 모사만. 근데 난 그게 더 먹으러. 그게 더 멋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많다고. 제가 표지에 지금 선생님 표지가 이 영정은 다 똑같죠. 이제 색깔이 좀 다를 뿐인데 얼굴도 그렇고 우리 똑같아요. 제가 표지. 이건 안 보셨죠? 이걸 잘못 보면 이런 명정을 이렇게 자른 걸로 볼 수 있는데 저런 그림 명정이 또 있어요. 그 다음에 청주에 지금 내가 주성영당 얘기를 했는데 거기 먹은 게 가면 이것도 아니야. 그냥 색깔도 없이 먹으로만. 근데 그 그림이 훨씬 더 정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문화재원은 맡고 그랬는데 이건 문화재이지 않다. 이게 훨씬 더 낫다. 근데 연대는 안 적혀요. 근데 하여튼 영정이라는 그런 거고 그러니까 전체 앉아있는 모습, 서있는 모습, 전신상, 얼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딴 데도 더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좋은 걸 갖다가 뺏겼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이안에서 아니면 어디 있는 그래서 우리 문헌서원에 있던 걸 갖다 놓는데 여기 수성영당에 갖다 놓는데 다 그런 게 많아요. 지금 현재 영정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제대로 하려면 그 지역의 유림들이나 후손들이 언제 어떻게 해서 누구가 만들어요. 근데 화가가 누구다 딱 나오면 끝내주죠. 그러고서 연대가 좀 빠르면 분명히 묶어지는 거. 근데 그게 애매해요. 어떻게 돼요? 그건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거기서 다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또 네. 저는 제일 궁금한 게 아니죠. 제일 궁금한 게 이 수성영당이 언제 누가 제일 중심이 누군가 이걸 알고 싶은데 제가 본 책은 쭉 가끔 보는데 문양공 후손의 교수님들이 진 책에는 누구지? 한중주공 사후 아니 주택에다가 영정을 모셔서 내려왔다. 했는데 그러면 문제가 많이 생기거든요. 이따 말씀드리는데 그리고 또 막내 할아버지 양영용 할아버지 후손들이 쓴 교수님 쓰신 책에는 양영용 할아버지 거기 모셨다고 되어 있고 인재원은 그런 걸 쓰지 않으니까 없고 근데 제 생각에는 여기가 율곡로 생기기 전에는 바로 여기서 근무를 했으니까 이 앞에서 요 생기기 전에는 여기가 학교가 있었고 뒤에는 여기가 어디랑 합쳐 있었냐면은 경복궁하고 그 산으로 연결돼 있었어요 이렇게. 그럼 경복궁 바로 옆에 이 사후를 지켜 만든다는 건 여기 사후 신 건 영정 모셔온 건 나와요. 어디서 나오냐면은 조선 초에 3차 천도를 하는데 개성에서 함양으로 왔다가 함양에서 또 1차 왕자 아니냐니까 또 개성으로 갔다가
또 나중에 태종이 등극하면서 바로 그냥 그 다음에 바로 이 왔는데 그 3차 올 때 기린각에 모셔있던 공신상이 왔다고 그러는데 지금 모근 할아버지 이 상은 지금 아무리 봐도 공신상이 있는 그 상 같고 그 후에는 그릴 시간이 없었어요. 모근 할아버지를 모셔놓고 이 모근 할아버지 상을 그릴 만한 사람이 없고 그런 옷이나 있으셨나도 모르겠어요. 관복이 그 돌아가실 그 무렵 이 한양천도 후에는 관복 자체가 없을 수 있고 그런 느낌이 올 정도고 그 다음에 큰 집에서 모셨다든지 양경 할아버지가 모셨다면은 문제가 하나 큰 게 하나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가정 할아버지 영정이 있는데 자손이 모실 때에는 아버지와 아들을 같이 영정을 모셨겠지 어떻게 해서 모근 할아버지만 모셨느냐 그 문제가 되고 여기 저 현판이 왜 모근 선생 영당이냐 이거죠. 여기는 모근 할아버지만 모셨다는 것이 거증이 되는 처음부터 이름이 이저 그 한판 이름이 모근 선생 영당이기 때문에 모근 선생님을 모신 그 당이라는 표시니까 그런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우리 연구하는 길에 언제 이 형탕이 쓰고 어떻게 된 건가 영당지가 없으니까 한번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볼 만한 문제가 아닌가 네, 하여튼 뭐 중요한 거 앞으로도 해야 될 거. 제가 꼭 안 해도 되죠? 아니 그건 같이 연구를 해보는데 사실은 양경공 얘기가 나오지만 우리 한산 이슈 중에 조선 전기 뭐 영정 그릴 때 팽당한 한산시가 더 많아요. 그 집안에서 그린 거예요. 팽당한 집에서 절대 그릴 수가 없어. 그게 딱 정확하게 나오는 거고 지금 경복궁이 가깝다고 하시는데 이건 경복궁 안에는 이런 건 넣을 수가 없는데 다 여기는 이 둘레에 다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관리 중에서 뭐 있는 무게 있는 이런 분들의 집이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도 지금 요 정도 되면 한산이 씨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다른 인물들 자리 집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영당이냐 뭐 이런 거는 말씀하신 대로 좀 보물 그걸 호주에서 항상 보물이냐 국보냐 그걸 여쭙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 사무소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관리에 대해서 국립중앙박물관하고 여러 번 통론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할아버지 영정은 총 5번이 보물입니다. 국보는 없고요. 보물도 5번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4번은 전신상 이렇게 전체가 나타나 있는 거고 한 번은 여기 나타나 있는 이 전면에 자막에 있는 것은 반신상입니다. 이름하여 보물 1215-2호 그거는 지금 수송영당본이라고 해서 국립중앙박물관 수장고에 모셔져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사본이에요. 사진이고 거기 2번이 모셔져 있고 반신상 1215-5호 2번이 국립중앙박물관에 모셔져 있고 1215-2호가 한산 영무영당본인데 거기 진본은 국립부여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무영당에는 모본이죠. 모본. 그 다음에 3호 1215-3호가 원래 두산영당에 모시고 있었는데 그쪽 중중에서 유교문화진흥원이라고 논산에 그쪽에 그 위탁보관을 지금 되고 있고요. 4호가 1215-4호가 대전영당본인데 거기는 충남대 박물관에 모셔져 있습니다. 진보는 전부 모본이고 그래서 총 할아버지의 영정은 5번입니다. 그리고 이 영감 터 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원래 우리 영감은 제영감터의 나무터라를 그렇게 전해지고 있고 이 수진방이라고는 이제 서울에 옛날에 8방 지역이 있었는데 수진방은 경북군이 뽑고 있는 그 말을 지어가죠. 근데 여기서 지금 현재까지 남아있는 그 조선 초기부터 남아져 있는 그 흔적은 3군데밖에 없답니다. 우리 영감하고 영당 앞에 있는 여기 뽕나무 자목이 있어요. 손님 뽕나무 있다고 하더라고요. 뽕나무가 여기 많이 있었던데 그 딱한 그루 있고 쪽에서 앞마당이나 뼈하나 그게 옛날 수진방의 흔적이라고 하니까 오늘 여기 오신 기회에 사상스럽게 한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세요? 예. 잭슨 여기 오늘 좀 우리 이교수님 계획 중에 한번 평소에 궁금했었던 거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지금 영일 정시하고 한산이면 이쪽이 뭐 자존심이 있는데 우리가 그쪽에서는 거기가 뭐 우리 말해서 유족이다, 우리다 하는데 뭐 그걸 지금 따져서 싸우자는 게 아니라 제가 지난번에 뭐 교수님 봤을 때 그렇게 한국사람들도 학술가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수분 내 이름을 이상한 세 번째인가 진짜 시간을 잡아준 분에 쫓아나가면서 얘기해요. 지금 모은 할아버지, 모은과 폰에 사자관계 우리로서는 좀뭐 세사다 뭐 이라는데 그런 걸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가 모은과 폰에 사자관계 단지 그 시대에 같이 살았어도 이 사람이 폰이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께서 학관 성룡한에게 교수로 다 선거를 해서 가르치게 했지 않습니까? 우리 그런 걸 위해서 이제 위아래 이렇게 자꾸 그런데 실제 학계에서는 지금 우리 교수님의 그런 것을 어떻게 보시겠어요?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런 생각한다 내가 알으면 한 대 때려줄 것 같아. 아니 근데 지금 나이 차가 얼마나 되고 우리 활동 기간하고 포근을 해보세요. 그건 기본적으로 제자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포근 후손들이 자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학사 승무전에 저 상문가게 가면 제일 앞에 먹은 저 포근이 돼 있어요. 그런 식의 그게 말이야. 그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아주 좋게 얘기하면 우리 목은 할아버지, 포근 할아버지는 사실 목은 선생님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뒤에 가면 참 나라를 위해서 제일 먼저 죽은 분이 우리 할아버지야. 그래서 목은도 중요하다. 우리 할아버지 잘났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는데 쥐들이 선생처럼 얘기하니까 그게 말이 안 되고. 근데 우리가 알기로는 안양서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게 그러니까 뒤에 만든 말이 그 당시에는 목은 포근이 목은 선생님한테 뒤로 저 앞에서는 선생님 해놓고 뒤에 와. 목은이 선생이야. 내가 너나 이렇게 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후손들이 자기 할아버지를 해가지고 만든 그걸 올리기 위해서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보다 더 홍보나 이런 면에서 제가 우리가 뒤처졌어요. 그래서 그걸 뭐 얘기해서 싸워 얘기. 다 제자이기 때문에 9년 앞으로 하잖아요. 합장이라고 나이 9년 연하고 대사선 하실 때 경교관으로 불러드렸잖아요. 근데 문제가 우리가 얘기할 게 아니라 정치 집안에서는 자기 학문을 살펴야 되고 기본이 되니까 말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정도전 얘기를 했지만 학원에 우선 교수가 있다. 그럼 제가 실감 있게 얘기하죠. 그러면 저녁에 야, 너 교수가 왜 이따위 소리를 이렇게 하겠지. 근데 후손들은 당연히